안녕하세요. 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미 증시는 4월 22일 화요일부터 어제 4월 24일 목요일이죠. 3일 연속 상승하였습니다. 화요일에는 2.03% 상승, 수요일에는 1.67% 상승, 어제는 제법 큰 2.5% 상승으로 3일 연속 상승장이 지속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증시 격언에는 3데이 법칙이라는 것이 있죠. 어떤 악재든 어떤 호재든 간에 3일이면 그 효과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호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한 발 물러섰다라는 것과 기업들의 실적들이 제법 양호하게 나오고 있죠. 이 점과 그리고 관련된 경제 지표들도 비교적 양호하게 나와서 경기 침체 우려를 줄어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이 3일 연속 상승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한 가지 호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호재들이 겹쳐서 나오는 상승이라 그 상승폭은 제법 강합니다. 이 그래프는 올해 2월 1일부터 어제까지 S&P 상승 혹은 하락을 표시한 그래프인데요. 먼저 봐야 할 점은 2월보다 3월보다는 4월이 이 변동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변동폭이 크다라는 점은 트럼프의 포지션이 더 왔다 갔다 더 커지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할 텐데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3일 연속 상승 혹은 3일 연속 하락한 구간을 표시를 했는데요. 이 녹색 원으로 표시된 점이 3일 연속 상승한 것이고 이 빨간 원이 3일 연속 하락한 구간을 표시한 것입니다. 3일 연속으로 같은 방향성을 보였다는 것은 호재든 악재든 그 구간에 끼친 영향이 매우 컸다라는 점을 시사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3일 연속 상승했던 적은 총 3번 있었죠. 여기 그리고 3일 연속 하락했던 점은 이곳 한 곳입니다. 3일 연속 상승했던 적이 오히려 더 많았죠. 이러한 점이 시사하는 것은 지금 관세 전쟁의 와중에도 증시는 상승 시도를 여러 번 했었다라는 것인데요. 강력한 회복력이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3데이 법칙이 깨지면 보통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과거에 있었던 두 번의 경우는 4일자에는 하락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3일 연속 상승장의 경우에 만약에 내일도 상승으로 유지가 된다면 첫 번째로 3데이즈 법칙이 깨지는 경우가 될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내일 증시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조심스럽게 그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의 경우보다 이번 3일 연속 상승장의 폭이 훨씬 컸죠. 지금 강력한 상황이고요. 현재 선물 지수를 보더라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양전환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내일장도 플러스가 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만약 그렇다면 단기적으로 추세는 상승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관세 국면으로 전반적인 하락임에도 불구하고 추세가 완전히 바뀌느냐? 아직은 좀 이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으로 바뀔지언정 장기적으로도 상승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의 절벽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증시가 완전히 상승으로 돌아서느냐?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트럼프 1기 때의 무역전쟁에서 보여주는 증시의 흐름을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 장편은 4월 9일 올렸던 영상에서 이미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인데요. 트럼프 1기, 즉 미중 간의 무역 전쟁에 따른 증시의 움직임 그래프입니다. 간략하게 다시 설명드리면요. 1기 무역 전쟁은 크게 세 기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기, 중반기, 하반기죠.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전반기 때는 급락 후 상승, 중반기에는 오히려 더 큰 하락 후 V자 반등, 이후 하반기에 때는 꾸준한 정상적인 상승, 이런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두 번의 폭락장, 여기와 여기 이렇게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최고점과 최저점에 분명한 시그널이 있었는데요. 변곡점은 총 4번이 크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여기죠. 무역전쟁의 시작으로 미중 상호 관세 폭탄 발표가 있어서 급락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변곡점 발생, 90일간의 휴전 합의가 있었죠. 이 지점에서. 그 이후에 반등, 다시 변곡점이 발생했습니다. 역시나 트럼프가 이를 저질렀죠. 일방적인 협상 결렬을 발표한 이 지점입니다. 그 이후 시장은 거의 절벽 수준으로 급락을 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다시 변곡점이 발생을 했는데요. 코로나가 터지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관세를 일부 혹은 전면적으로 면제한다는 발표와 함께 곧이어서 1단계 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라는 소식이 발표되고 증시는 V자 반등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형식으로 증시가 움직일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하지만 한번 배웠으니 앞으로 다가올 두 번째 급락장에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증시가 향후 몇 개월 동안 반등을 할 수는 있지만 트럼프가 어느 날 갑자기 입장을 바꾼다면 이런 식의 급락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래프가 일기 때의 그래프죠. 이 그래프에 현재의 정세를 대입을 한다면 물론 100%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는 여러 가지 관세를 갑작스럽게 발표해서 증시를 이만큼 떨어뜨렸죠. 그리고 얼마 전에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상호 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증시는 반등했고요. 현재까지는 일기 때와의 흐름이 매우 비슷합니다. 만약 이 지점에서 3일 연속 상승을 기점으로 증시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단기적인 추세가 완전히 무역 전쟁의 리스크를 제거하고 꾸준하게 오를 것이냐라는 점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 모멘텀을 꺾을 만한 사람은 역시 트럼프이겠고요. 트럼프가 어느 날 중국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거나 혹은 만족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폭탄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90일 유예를 취소한다든지 혹은 추가적으로 다른 관세를 매긴다든지 혹은 지금까지 협상을 무효로 한다든지 만약에 정말 바라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이런 식의 발언을 한다면 증시는 다시 이런 식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트럼프가 언제라도 깃털처럼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이 지속이 된다면 그 기간에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조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포트폴리오에 관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비중을 확실하게 줄이고요. 대신에 관세 회피 종목으로 재구성을 한다든지 일부 수익 실현을 하여 현금의 비중을 높인다든지 이런 식의 전략을 잘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기 때의 이 흐름이 이번에도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세 전쟁의 구간임은 분명하고요. 아직 어떠한 것도 타결이 된 것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2차 대폭락을 예상을 해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 그래프는 주요 종목들의 MDD 값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MDD 값이란 전고점 대비 현재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에 대한 표시값이고요. 종목의 변동성과 리스크에 대한 강도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전통적으로 MDD 값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감내가 가능한 손실의 한계를 설정하고 매수, 매도 시점을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MDD 값은 보시다시피 원리적으로 당연히 마이너스 값으로 표시가 됩니다. 전고점에서 얼만큼 떨어졌는지 보는 지표이니까요. 하지만 같은 기간에 같은 이슈에 더 큰 폭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졌다면 이 해당 이슈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종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주요 종목들 팔란티어, 나테라, 브로드컴, 엔비디아, 셀레스티카, 템퍼스, 아이온큐, 테슬라 이런 식의 주요 종목들에 대한 MDD 값을 제가 그래프로 만들었는데요. 이 보면 왼쪽이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죠. 그리고 오른쪽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쪽이 현재 이슈에 대해 비교적 강한 종목이라는 뜻이고요. 이쪽이 현재의 이슈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무역전쟁, 관세, 경기 침체 우려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하락이 되는 국면이었죠.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쪽에 위치한 종목들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라는 뜻이고요.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덜 떨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표를 반대로 해석하면요. 만약에 현재의 이슈가 잘 해결이 된다면 이쪽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폭이 이쪽 종목들의 상승폭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개별 종목별로 체크를 해보면 가장 왼쪽에 있는 팔란티어는 현재 마이너스 13.78%가 전고점 대비해서 떨어졌다라는 이야기고요. 나테라는 15.5%
0.58% 하락이죠. 쭉 가서 브로드컴 지나서 로켓랩을 보면 현재 마이너스 33.7% 하락 중이고요. 템퍼스 AI는 마이너스 41.21% 하락, 테슬라는 마이너스 47% 하락, 오클론은 거의 60% 하락, 힘스앤헐스는 61% 넘었죠. 이런 식으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나의 포트폴리오가 이 종목들로 구성이 되었고 이번에 단기적인 상승장이 만약에 찾아온다면 이번 상승장을 이용해서 2차 폭락을 대비하는 리밸런싱을 해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슈에 상대적으로 강한 종목인 이 왼쪽에 있는 종목들은 홀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한 종목인 오른쪽의 이 종목들은 이번 상승장에서 어느 정도 MDD 값이 줄어드는 기회를 이용해야겠죠. 비중을 조금씩 이쪽에서 줄이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도 좋은 리밸런싱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이 부분의 상승폭이 클 것이니까 오히려 이것을 늘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각자의 상황이 있을 테니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혹시라도 시장이 당분간 상승을 한다면 3days 법칙을 깨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쭉 상승할 것이다 라는 안심은 하지 말고 2차 하락이 올 수도 있으니 그런 가정에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진심으로 더 이상의 추가 폭락장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준비는 하자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